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17년 처음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인사를 드리기엔 너무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는 떠나갔고,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 자체에 너무 큰 복병들이 많죠. 암초들이요. 일단 금리 인상 문제,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공급광이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 자,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 이 프레임 설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한 며칠 전부터 프레임 설정들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매체들 전부 소화불량에 걸린 부동산 시장 이런 조의 프레임들이 설정됐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부나 이런 매체의 프레임 설정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왜 그러냐면 14년, 15년, 16년 계속 전문가들이 경고했었죠. 공급 과잉이다. 물량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면 안 된다라고 늘 하면서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 했었고, 그 결과가 작년 2월 그리고 10월에 확정된 미분양 관리 지역 26군데가 지정됐었죠. 며칠 전에 원주까지 27군데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는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날 확률이 많으니까 라는 우려 섞인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우리 시청자들, 저희 전문가들 말 안 들으셨죠? 그냥 옆집 순이 엄마 같이 가서 분양권 전매하는데 쫓아가고 500 넣으면 1000 번다는 소리에 전부 각오하셨었잖아요. 그렇게 투자하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정책에 반하지 마라 라는 대명제를 갖고 출발하자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에 역행하지 마라. 트렌드 쫓아가시면 됩니다. 원룸이 유망적일 땐 원룸 투자를 하시고, 수익형이 대세일 땐 수익형 가시고, 소형 아파트가 대세일 땐 소형 아파트 투자하신, 이런 발빠른 투자를 좀 스마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형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의 대세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몇 차례 시리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이나 원룸, 다세대 이런 거 말고 제 전문가 눈으로 봤을 때 이거 괜찮은데, 안정적인데, 미래가치 있는데 라는 물건, 조금 다른 물건을 여러분들께 물건까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번 보시죠. 불안한 노후대책 월세 받는 분양형 호텔 나왔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이 호텔입니다. 이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공급 과잉이다. 그래서 수익률 저하돼서, 신문 지상에 나오는 전문가 멘트 딴 신문 기사들 다 보십시오. 항상 의문만 제기합니다. 대안은 아무것도 제안을 하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끼케야 전문가 대안이라는 거는 남는 물량이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야 돼. 그런 소리 누가 못합니까? 자, 우리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고요. 자, 분양형 호텔은 이제 많이 아시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즈니스 호텔과 레지던스 호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취사가 되냐 안 되냐 문제입니다. 취사가 되면은 레지던스 호텔, 취사가 안 되면 비즈니스 호텔. 그럼 여러분 딱 떠오르신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입지하겠습니까? 그 CBD라고 하는 중심 업무지구.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중구나 이쪽 가운데 쪽에 업무 지역들이 많은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 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기업들이 있는데 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혁신도시란 이름으로 각종 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에 주로 비즈니스 호텔을 쓰겠죠. 자, 레지던스 호텔은 취사가 됩니다. 떠오르신 게 어디죠? 관광지죠, 관광지. 제주도, 강원도. 지금 요즘 그 신문, 부동산 광고 유명 연예인들 나왔고 분양형 호텔 광고 나온 거 많이 보이시죠? 그런 것들이 바로 주로 강릉이나 제주 이런 걸 나오면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구분 일단 하시고요. 자, 분양형 호텔의 특징입니다. 이 분양형 호텔, 비즈니스 호텔, 레지던스 공통으로 객실을 분양합니다. 이 말은 등기가 구분 등기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구분 등기가 넘어가고, 우리 신문이나 저희 전문가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수익률 확정이란 표현으로 됩니다. 수익률 확정이란 표현으로 2년 단위, 3년 단위, 10년 단위, 8%, 10% 이렇게 확정을 한다는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께 접근하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 바로 분양형 호텔입니다. 당연히 구분 등기가 되니까 내 부동산이니까 매매가 가능하겠죠. 이런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근거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에 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2011년, 12년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 관광객들, 일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대한민국에서 현 법상 기존의 숙박업을 허가받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상업지역이어야 되고 학교에서 떨어져야 되고, 굉장히 지금 경복궁 앞에 그 5성 호텔인가 7성 호텔 짓는다는 거
그 한진에서 짓는 거 아직까지 허가 못 받았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는 관광객 수요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을 시행령을 개정해갖고 취사를 하면서 조금 자유롭게 인허가를 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 거죠. 2012년부터 본격적인 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호텔 공급 현황은 2015년도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서울이고 이 끝에 작은 숫자들은 객실 수입니다. 서울에 한 4만 3천 실 정도가 지금 공급됐고요. 요 빨간 선이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한 13,000실, 부산이 요건데 부산이 한 10,000실 정도 현재 공급된 거로 조사가 됐습니다. 요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입니다. 자, 급증 배경.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한한령이다 해서 중국 사드 고고도 미사일 때문에 중국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고 경직돼 있죠. 근데 뭐 계속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가진 않겠죠.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란 전혀 변수적인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나 통상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그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 굉장히 규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흘러가겠죠. 당연히 통상 압력이나 이런 마찰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풀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하여튼 조금 심합니다. 그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다 특급 호텔에 못 자죠. 중국 환율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별 5개, 별 4개짜리 잠 잘 수 없죠. 그래서 가까운 동대문이나 중구나 제주도나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지역이나 부산이나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그런 데 가서 잘 수 있는 지역들은 중저가 호텔들, 그런 데를 많이 이제 찾다 보니까 굉장히 분양형 호텔이 급증하게 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기본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급 과잉이라는 이름에 따른 수익률 저하가 됨으로써 해서 대체 상품, 일종의 틈새 시장이죠. 일종의 틈새 시장인데 이 틈새 시장이 메인스트림이 될지 아니면 틈새 시장으로 끝날지는 정확히 저도 판단을 못하겠지만 추세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 견조한 상품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빌 레지던스 합법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분양 호텔은 투자 직접 운영 관리할 필요가 없다. 관리의 편의성이 있습니다. 시행자, 시공자, 수분양자가 있으면 여기는 바로 운영사라는 게 따로 있죠. 이 운영사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시행 시공사가 운영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요 같이 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규모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운영까지 직접 하겠다면 마스터 플랜을 굉장히 잘 짜겠죠. MD 구성이나. 그 다음에 직접 임차인과나 계약한 번거로움 없다. 이거는 운영사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관리비 내야 되나요? 안 내도 됩니다. 그 확정 수익에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예를 들면 중개 수수료 주나요? 매매했을 때? 이거는 임대차를 놨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뭐 등기 분양 요거는 아까 했던 얘기고요. 자, 투자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이 운영업체 선정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별 100개짜리입니다. 두 번째, 대기업 지출로 공급 과잉 우려. 롯데나 신라나 매경 미디어그룹에서도 M스테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진출했고요. 지금 전국에 6개가 있고 신라 호텔도 신라 뉴세이나 또는 이 분양형 호텔을 지금 진출을 했습니다. 롯데나. 그러니까 땅을 자금의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들어왔으면 아무래도 중소 군소업체들이 지은 거는 좀 밀리겠죠. 규모의 경제에서. 요거는 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사 수익이란 지급보다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 100개짜리입니다. 이 운영사 선택이요. 그래서 전문가 상담 이거는 뭐 제가